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6주차 강의 4월 9일 수업에 대한 화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을 했습니다. 4월 19일까지로. 또 서울교육대학교에서도 코로나 사태가 이제 안정될 때까지 원격 강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고 하니 이 원격 강의가 언제 끝날지 저도 짐작을 할 수가 없네요. 대면 강의를 해야 실험도 할 수 있고 좀 재미가 있을 텐데 하여튼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이 과제를 제출한 결과를 먼저 잠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3번 과제가 있었죠. 메일로 보냈거나 쪽지로 보냈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냈거나 3가지 중에 한 가지로 보냈을 텐데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쭉 내려가면서 보여줄 테니 자기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이상이 있으면 너무 늦게 연락을 하면 확인하기 힘드니까 한 주 이상 지체하지 말고 쪽지나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쪽지를 보낸 학생들 중에서 내가 안 읽는다고 이렇게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마 이 나의 쪽지 계정이 2개가 있다고 합니다. 위아래 2개. 아래쪽 걸로 보내야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로 접속했을 때 쪽지를 볼 수 있는 것이니 위에 걸로 보내지 마시고 아래 걸로 보내주세요. 혹시라도 위에 걸로 보내서 아직까지도 내가 못 받았다고 하면 그 보낸 상황을 캡처해서 다시 내 걸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체크를 해줄게요. 아마도 내 생각에 교재가 없이 듣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장 강의를 지난주와 이번 주에 시간이 될 때까지 진행할 텐데 2장 강의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작은 제목들이 7개가 있어요. 이온의 형성, 전자는 여기는 없는 거네요. 이온의 형성, 이온 결합 화합물, 공유 결합 화합물, 원소의 이름, 기호, 화학식, 전자의 화학, 척도에 관하여 물질과 혼합물, 작은 제목들이 7개가 있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이제 좀 보조 내용들인데 이런 순서대로 책이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온의 형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 분자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온 결합 화합물부터 시간이 되는 데까지 설명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화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화학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 기본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천천히 다루면서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작은 제목들은 방금 설명한 대로 있고, 지난 시간에 이온의 형성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크게 결합도 설명을 했죠.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을 했어요. 공유 결합 화합물에서는 우리가 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온 결합 화합물에서는 분자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하는 얘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오픈 스택이라고 하는 그 일반화학 책을 여러분에게 알려줬었는데, 그 부분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네요. 자, 고체 상태의 물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고체 상태의 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원자나 뭐 하여튼 그 입자들의 배열이 규칙적이면서 반복되는 패턴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결정이라 그러죠. 결정.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규칙이 없이 임의대로 위치해 있는 것을 비결정, 아몰포스 얘기를 합니다. 결정을 이루는 고체들은 이제 결합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네 가지 상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이오닉 솔리드라고 해서 이온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고체인데, 여기 보면 소금의 결정이에요. 소금의 결정. 이 초록색이 이제 Na,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이 Cl, 나트륨과 염소의 양이온과 음이온인데, 이 그림을 보면 양이온 주위에 음이온이 6방향으로 결합을 하고 있고, 음이온 주위에는 또 양이온이 6방향으로. 물론 이온 화합물마다 요 방향성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경계선이 안 보이고 3차원적으로 균일하게 쭉 결합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아이오닉 솔리드, 두 번째는 메탈릭 솔리드예요. 금속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구리라고 하는 금속을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데, 구리라는 원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결정을 이루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이 구리 원자들을 붙잡는 힘은 금속 결합이라 그래요. 금속 결합. 세 번째 고체 결정은 코발런트 네트워크 솔리드, 공유 결합인데 네트워크, 이렇게 뭐 3차원적으로 끊임없이 연결이 되어 있는 고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속도 그렇고 이온 결합도 그렇고 이 공유 결합 네트워크 고체도 그렇고 어떤 분리된 어떤 구조가 보이질 않고 결합이 끊어진 데가 없이 그냥 전체가 다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이건 다이아몬드 이산화규소 뭐 그 두 개가 지금 요 앞에 있는 건데 어떤 단위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분자 결합에 의한 분자
고체라는 거죠. 분자 고체. 여기 예를 들면 드라이 아이스 아니면은 아이오딘, 요오드라고 하는 그 이원자 분자 화합물이죠. 이건 고체인데 보니까 자세히 여러분이 이게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드라이 아이스 이산화탄소의 이 고체는 이 모델을 보면 요 CO2라고 하는 단위가 있고 CO2라는 단위가 있고 그런 단위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 있는 거 일정한 방향으로 이제 몰려 있는 겁니다. CO2라고 하는 분자가 존재한다. 아이오딘 결정도 보면 I2라고 하는 분자가 있으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결합이 된 거죠. 네 가지의 고체 결정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분자 고체, 몰레큘라 솔리드만 분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하고 나머지들은 분자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제 이것들을 이제 요약해서 표로 만든 것이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나중에라도 보세요. 지난번에 알려준 그 화학책에 572쪽까지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온결합 화합물은 자세히 설명을 했고 제목들만 여러분이 보면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때 이온결합 화합물을 만든다. 그런데 이 금속 중에서도 여기 보면 주족 양이온이라는 게 있고 전이금속 양이온이라는 것이 있죠. 비금속은 뭐 똑같은 이제 비금속인데 그럴 때에 주족 양이온은 한 종류의 화합물만 만들고 전이금속 양이온이 비금속하고 만날 때에는 두 종류 또는 그 이상의 화합물을 만든다. 한 종류만 만들 때에는 명명법이 단순한데 두 종류 이상을 만들 때는 복잡하니까 아무래도 명명법에 신경을 써야 돼요. 명명법이라는 건 뭐라고 우리가 부를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 교재로 보면 이온결합, 공유결합 화합물 지나고 난 다음에 원소의 이름과 기호와 화학식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쪽에서 다룰 예정이에요. 이온결합 화합물은 대체로 이제 물에 잘 녹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에 녹는다는 것은 이제 이 이온이 물 분자하고 적당히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용질이 물에 녹았을 때 이제 용해도의 한계 때문에 이제 고체로 석출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될 경우에 그때 이제 이온결합 화합물을 첨가해서 용질을 이 이온들이 조금 이렇게 잡아당기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와서 다른 녹아있던 거를 고체로 석출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염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용어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공유결합 화합물은 우리 교재 26쪽에 27쪽에 있는데 결합하는 방식은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서로 다른 두 원자가 이제 전자쌍을 공유한다. 한 쌍을 공유하면 단일결합, 두 쌍 이상을 공유하면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쌍 이상에 대해서는 좀 시간상 또 뭐 복잡해지니까 설명을 하지 않고 단일결합만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얘기했냐면 메탄 같으면은 C와 H 사이에 이렇게 결합이 형성이 돼서 둘 하나가 전자 한 쌍, 두 개의 전자를 나타낸다.
또 만약에 암모니아 같으면은 H가 3개 질소와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한 쌍, 두 쌍, 세 쌍이 H와 결합을 하고 결합하지 않은 전자쌍이 질소의 여분으로 있다. 그래서 질소 원자의 입장에서는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원자와 원자 사이에 이 줄을 이용해서 공유 전자쌍을 나타내는 이런 그 방식을 구조식, 사람 이름을 따서 루이스 구조식, 그냥 아니면 구조식 이렇게 부른다는 것도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비금속끼리 이제 결합을 할 때는 만일 탄소와 산소가 결합을 한다고 할 때 한 가지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CO2도 만들어지고 CO2도 만들어져요. 우리가 알기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죠. 또 질소와 산소가 결합을 할 때는 좀 더 복잡해서 책에 나온 것만 해도 5가지 분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같은 원소들끼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드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에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이 분자들의 종류가 많아질 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명명법을 할 때는 이제 체계적으로 새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죠. 명명법은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죠. 자, 이제 명명법입니다. 우리 교재로 치면은 28쪽, 29쪽이에요. 화학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명명법을 정하거나 또는 화학의 여러 가지 규정이 필요할 때, 학술적으로든지 규정이 필요할 때 그거를 정하는 단체가 있는데 단체 이름이 그냥 우리가 부를 때는 IUPAC. 이게 이제 국제 순수 및 응용 화학 Pure and Applied Chemistry International Union에서 연합 또는 연맹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국제순수 및 응용화학연합, 국제순수 및 응용화학연맹. 하여튼 국제적인 그 기구, 하여튼 단체 이름인데, 화학 올림픽이라고 할 정도로 화학에서는 아주 공신력이 있고 중요한 단체예요. 이 IUPAC이라고 하는 데서 명명법을 이제 국제적으로 정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참석해서 이제 반영된 거를 이제 귀국해서 가지고 오면 대한화학회라고 하는 학술단체에서 또 국내에서 사용하는 명명법과 여러 가지 용어나 규정들을 또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명법을 할 때 크게 물질을 우리는 무기화합물과 유기화합물로 나눈다고 했는데 무기화합물이 이제 이 2장에 나오는 거고 유기화합물은 또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뒤에서 7장에서 나온다고 책에 써 있어요. 가면 안 보이긴 하는데 일단 그렇게 써 있습니다. 명명법은 크게 3가지 부류가 있는데 주조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이 만나는 경우, 두 번째는 전이금속 양이온과 비금속이 만나는 경우, 세 번째는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경우. 이 2가지는
이온 결합이죠. 이온 결합 화합물. 얘는 이제 공유 결합 화합물이에요. 이 특별히 이제 산소산이라는 또 그 형태의 분자들이 있는데, 분자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온화합물도 있는데 이런 것의 명명이 있고 또 몇 개 외워야 돼요. 다원자 이온이 있어요. 이건 이제 복잡하니까 산소산은 우리가 따로 배우지 않고 필요한 화합물만 이제 있으면 그것만 특정하게 찍어서 이름을 알려줄 겁니다. 명명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화면에는 더 이상 나오지를 않으니까 따로 이제 노트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 노트장을 열고 네. 첫 번째 유형 1번 명명법 주조 금속과 비금속 주기율표에서 그 지난 시간에 주기율표 중에 그 이온 전하를 띠고 있는 주기율표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종류만 나타내는 게 이제 주조 금속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1, 2 그룹들 그리고 3그룹에는 다행히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명명법 1 타입에 해당하는 주조. 이 아랫부분에 두 가지 이상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게 전이금속. 물론 이 전이금속이 아니지만 이 명명법에서는 그 체계에 들어가요. 전이금속은 아니지만. 그래서 비금속은 다 이제 이쪽에 탄소를 좀 빼고 이온 결합 화합물 할 때는 탄소를 빼고 비금속끼리 결합할 때는 탄소를 포함하고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만나는 거, 두 번째는 이렇게 만나는 거, 세 번째는 이쪽에 있는 것들끼리 공유 결합을 형성할 때 이렇게 이제 명명법이 체계적으로 이제 다루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할게요. 여기까지 우리가 했죠. 간단히. 자,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마그네슘과 그럼 얘네들이 만나면 음이온 이름 거기다가 화자를 쓰고 바로가 아니라 화자를 쓰고 양이온 이름. 여기서 이제 이온 이름이라는 거는 원소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Mg와 Br이 만나면 Mg, Br2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이제 마그네슘은 양이온, 여기는 이가 양이온,
Br은 일가 음이온이 되죠. 이름을 그대로 음이온 이름 화 양이온이니까 이 경우에는 브롬화 마그네슘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비금속이 산소나 염소나 질소나 수소도 가끔 있는데 이때는 산소화가 아니라 산화, 염소는 염화, 질화, 탄화, 수소화. 수소는 예외죠. 수소는 수화가 아니라 수소화하고 이제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돼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정도만 하고요. 두 번째로 전이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했을 때에 만약에 Fe와 똑같이 Br이 만난다. 문제는 위에서는 한 가지 종류의 화합물만 만들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고 FeBr2도 있고 FeBr3도 있어요. 대체로 두 가지가 가능하니까 위에서처럼 브로마 마그네슘처럼 브롬화 철 그러면 위에 거를 말하는 건지 아래 거를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구분을 짓다 하는 건데 이때 금속 이름 뒤에다가 금속의 전하가 어차피 양이온인데 전하량을 로마 숫자로 괄호 안에 표기하기로 IUPAC에서 정한 거예요. 말할 때는 그렇게 딱 표시가 나진 않는데 쓸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브로마철 2가 이온, 브로마철 3가 이온으로 얘가 2가면은 2라고 쓰고 요것이 3가면은 3이라고 이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같은 원소나 원자들이 결합을 해도 한 가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을 만드니까 구분을 지어야 된다. 반면에 이 첫 번째 주족의 경우에는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해지면 오로지 한 가지밖에 안 만들어져요. 이온 전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비금속 더하기 비금속이 결합할 때 공유 결합이면서 분자를 대체로 형성한다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C와 O가 만나면 얘기한 대로 CO2도 있고 CO도 있다고 그랬죠. 이제 실제 반응할 때 O2지만 지금 원소만 표기한 건데 그래서 앞에 1번, 2번의 유형을 만약에 빌려서 얘기하면은 얘는 산화탄소예요. 산화탄소. 여기도 산화탄소죠. 이온이라고 하기는 적절하지 않은데 비교적 얘는 양이온의 성격을 띠고 얘는 음이온의 성격을 띠기는 하는데 완전히 이온 화합물이 아니니까 이온이란 말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명명법은 음이온 쪽의 이름에다가 화자를 붙이고 소는 생략, 양이온의 원소명을 붙인다. 근데 두 가지 이상을 만들기 때문에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이 개수들을 일일이 붙이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여기 1이 생략이 된 거니까 앞에 1은
1탄소 할 텐데 앞에 일은 생략입니다. 그냥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예를 들어서 N2O다. 그러면 일산화 이질소. 근데 NO2다 그러면은 이산화 일질소가 아니라 질소. 이렇게 돼요. 앞에 원자가 한 개일 때는 일자를 쓰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뭐 여기 이거에 너무 시간을 뺏길 수는 없어서 이 정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알면 이제 좋을 것들은 자주 쓰이는 원소들 H, C, N, O, Cl, S 요 정도. 얘네들의 원자량을 알아두면 나중에 좀 유용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자연수로 앞에 4개는 끝나고 화학도 자연수로 염소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명할 것이 이제 화학식인데 분자식 같은 거를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화학식에는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이 있어요. 아세트산 C에 H가 결합이 3개 있는 게 있고 또 옆에 C에 산소가 있고 산소와 결합이 된 거. 이거 우리는 이제 구조식이라 그랬는데 구조식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얘를 분자식으로 나타내면 C2H4O2예요. 분자식.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한 원소들의 종류와 비율만 알고 싶다. 이게 이제 약분이 되는 거죠. CH2O. 이거는 우리가 실험식이라 그래요. 실험식. 그 다음에 같은 분자식이라도 이전 시간에 에탄올과 에테르를 비교로 설명을 했는데 유기화합물에서 그 작용 그룹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표시하는 방식 중에 CH3, COOH라고 해서 축소 구조식 이렇게 3가지 방식이 있는데 크게 요 앞에 2개를 보면 분자를 이루는 화합물에서 구체적으로 그 원소의 종류와 개수를 첨자를 이용해서 나타낸 것이 분자식이고 원소의 종류와 비율만 나타낸 것 1대 2대 1 우리는 실험식이라고 한다. 왜 실험식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어떤 그 화합물을 분석을 해요. 이제 미지의 어떤 시료를 부탁을 받아서 뭔지 알고 싶다. 그런데 얘네들이 C와 H와 O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이것들의 질량의 비를 만약에 계산을 했을 때 연소를 해서 얘네들을 연소를 하면 C는 CO2가 되고 H는 H2O가 되겠죠. O는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경로 추적이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것의 질량으로부터 C의 질량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의 질량으로부터 H의 질량을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 C로의 질량을 먼저 잘 측정한 다음에 탄소의 질량을 알고
수소의 질량을 알고 산소의 질량을 전체에서 빼서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질량의 비가 간단하게 3대 1대 8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 C는 원자량이 10이었고 H는 1이었고 O는 16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가 이제 12, 한 개가 12라고 했으니까 얘를 12가 되도록 전체적으로 곱하기 4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 비율이 12대 4대 84, 32. 32죠. 질량비. 얘도 질량비예요. 그러면 각각의 원자의 질량, 원자량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1개, 얘는 4개, 4개죠. 이걸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얘는 2개.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의도대로 하면 얘를 뭐로 해야 좋을까? 0.5로 해야 되겠네요. 0.5였으면 얘는 이제 2가 돼서 요거는 2개가 되겠죠. 아세트산 전체적으로 비율이 잘못됐네요. 얘는 그러면 4라고 했으면 요것이 16이 될 것이고 얘가 1개가 될 겁니다. 좀 이렇게 헷갈려서 정확하게 한 번에 못 찾았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얘네 CHO로 되어 있는 화합물을 분석을 해서 질량의 비를 구했더니 3대 0.5대 4였다. 그러면 탄소를 12로 맞춰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4배를 하면 12대 2대 16이 되는 것이고, 원자량을 고려하면 얘는 1개, 얘는 2개, 얘는 1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뢰받은 시료는 C 하나에 H 2개의 산소가 하나 있는 거다. 연소를 해서 분석을 했을 때 처음으로 얻어지는 식이다. 실험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를 실험식이라고 해요. 실험식. 실제로 이제 분자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분자량을 해봤더니 요거에 2배에 해당하는 질량이 나왔다. 나중에 분자량을 고려하면 C2, H4, O2라는 걸 알죠. 여기에 있는 아세트산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분자를 이루는 거는 분자식, 간단한 비율만 나타내면은 실험식.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명명법을 배우는데 이온화합물이 있고 공유결합 화합물이 있죠. 공유결합 화합물은 그냥 말 그대로 H와 O와 H가 결합을 해서 H2O라고 하는 분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H2O가 많이 모여서 이게 이제 모여서 얼음도 되고 물도 되고 수증기도 되고. 근데 공유결합 화합물인 NaCl 같은 거는 이렇게 구조식으로 나타내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데 아까 모델을 봤을 때 NA에 CL이 6방향으로 앞뒤까지 있고 CL 주위에 NA가 또 6방향으로 이렇게 있죠. 양이온들이 있고 음이온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모델로 봤을 때 3차원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분자라는 개념이 없고 분자식도 적을 수가 없어요. 이 모델을 보면 이게 이제 NaCl의 그 모델인데 어떤
이 기본 단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한없이 연결된, 우리가 소금 결정을 한 조각을 이렇게 손에다 올려놓으면 그 전체 그 소금 덩어리가 이런 구조로 끝없이 결합된 거니까 어떤 식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경우에는 비율만 쓰기로 하자. 실험식을 쓰는 거죠. 실험식을. 간단히 이 NaCl에 있는 나트륨과 염화 이온들의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1대1로 존재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 간단한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 NaCl이다. MgCl이면은 MgCl2다. 이렇게 돼요. 이 밑의 경우에는 분자식, 위의 경우에는 굳이 말하면 실험식인데, 분자량 같은 거 나타낼 때, 그 원자량을 합해서 분자량을 나타낼 때, 얘네들은 18.0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그냥 분자량은 아니고 실험식량 해서 요 원자량들을 더해서 우리가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그냥 일상적으로는 분자식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장이 결합에 대한 내용도 있고 명명법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그 뒤에 이제 전자의 화학과 물질과 혼합물도 설명할 게 있어서 이번 시간에 다 끝내지는 못하고 이 정도에서 마쳐야 될 것 같으네요. 이번 주 과제에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거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 화학의 명명법. 이거는 어디에서 정하는가? 국제적으로 화합물의 명명법을 정하는 단체 이름이 뭔가? 우리말로 하면 국제 순수 및 응용 화학 연합 또는 연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영어 약자로 IUPAC이라 그랬는데 영어 약자로 어떻게 되는지 1번 문제 2번 과제 2번 문제는 이 단체에서 이제 회장이 해마다 정해지는데 2년에 한 번씩 회장을 정해서 임기가 2년이에요. 근데 10여 년쯤 전에 한국의 학자가 회장으로 선출이 된 적이 있는데 한국인 회장의 이름은 무엇인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회장을 활동을 했는가? 요건 이제 여러분의 검색 능력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2개인데 화합물의 명명법을 정하는 단체 이름이 우리말로 하면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인데 영어 약자는 무엇이냐? 이 단체에 한국인 회장이 한 번 있었는데 그 회장 이름은 무엇이며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회장으로 활동했는가? 요거를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실내에서만 벌써 2~3달 정도 갇혀 지내서 좀 힘들겠지만 그럴수록 더 마음은 좀 열린 마음으로 상쾌하게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